2차 사전청약 첫날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청약 시스템 접속자 수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90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그 가운데 남양주 왕숙지구는 이번 신도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대단지라 일자리도 풍부하고 아이를 키우기도 좋아 당첨자들은 부러움을 한몸에 받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정작 청약자들은 사업이 지연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출동해봤다. 집슐랭 흥신소 16번째 공간. 장소: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특이점: LH와 원주민이 토지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는 중. 출발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탐정 도일.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중심 도시로 계획된 남양주 왕숙지구. 이곳에는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GTX B 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이 인접해 있다. 30분이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주들은 토지 수용 단계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입주 지연이 우려되는데, 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까? 토지주들의 입장부터 들어봤다. 공공시설을 만든다든지 주거지역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지 반대하겠습니까? 터전을 상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수용을 함으로써 생활 터전이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몇 년 전에 64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320만 원인가를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용이 다 보상을 하면은 대출금 감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토지주들에 따르면 원주민들의 토지를 정부가 헐값에 수용하려 하기 때문이라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려고 만든 이 법은 1962년에 처음 제정됐다. 이후 1980년 산업화가 시작되며 정부는 주택을 많이 지어야 했고 쉽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이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택촉법은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광교, 동탄 등의 신도시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토지 수용 과정에 토지 보상가가 협의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법과 택촉법에 의거해 정부가 토지주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해방되고 문제가 되면서 이제 되게 급속도로 됐잖아요. 이 개발을 해야 되고 한꺼번에 주택,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그리고 좀 강제로 이제 수용이 돼야지 뭔가 할 수 있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 많이 개발이 됐어요. 당시 이제 정치 사회적 분위기상 좀 저항이 있기가 조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토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자는 내용이 담긴 헌법이 1988년에 개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각종 법이 만들어지며 토지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토지주들은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이 같은 불만이 왜 생기겠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토지주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계속 있어온 부분이고 현재도 합헌이라 판단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사실 건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토지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 사업 시행자가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 법인 세 곳에서 결정한다. 평가액은 이들이 각각 정한 평가금액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또 최고평가액은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한쪽에 치우침 없이 3명의 평가사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가 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다. 어려운 과정으로 설계돼 있지만 토지주들은 이 보상가 선정 과정에 LH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가 1조 원이다면 토지 보상비가 약 30%를 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LH에서 어떻게 하냐? 자기네 추천 감정 평가사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기네는 그렇게 안 한다는데 사전 감정 평가 사업비 책정을 참고하라고 줍니다. 왜 주겠어요? 그 금액을 넘지를 않아요. 토지주의 입장을 그 사람들이 대변해줘야 되는데 대변 안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도 자기네 편, 심판도 자기네 편, 이렇게 해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의혹 속에 낮은 보상금이 결정돼도 토지주 입장에선 그저 땅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이에 관해 감정평가업계와 LH는 다소 상반된 입장이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LH가 평가사들에게 개입하면 감정평가사법에 의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토지보상법, 감정평가 관련 법령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LH가 평가액 책정에 압력을 준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만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을 전부 주면 3기 신도시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보상을 너무 과도하게 해주기다 보면 박탈한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인 그림들처럼 이렇게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운 좋게 자기가 원래 옛날부터 살던 땅이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고, 누구는 계속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상 가격에 대한 규정이나 이제 법령이 그렇게 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토지보상법을 지정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이잖아요. 제도 내지는 법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공공사업 시행자이자 정부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제도의 존폐 등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토지 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 행정소송 등을 통해 토지 보상액을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공개발에 관한 토지주들과의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소득세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감액을 해주던가 이런 쪽으로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토지 소유자들 보상의 차원에서라도 이제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즉 이미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토지주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 나아가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대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토지 수용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청약자들은 입주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전 청약에 대한 토지 수요자들의 기대가 큰 만큼 보상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3기 신도시 수요자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해결점을 찾지 않고 법만을 고수하여 사업을 강행하는 방식보다는 토지 수용 시 합리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콘텐츠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 집슐랭 흥신소팀은 구독자들의 의뢰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제보 바란다. 그럼 이만.